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물 공부하고 있죠? 문제를 미리 풀어 오셨나요? 문제풀이 과정은 예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9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 모의고사 하는데 그때도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용의물권 할 차례죠. 오늘은 용의물권부터 유치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 편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시간적 순서입니다.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의 두 번째, 지상권 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상권을 갑과 계약인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30년짜리라면 3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은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단 말은 한마디로 안 쫓겨납니다. 남은 기간 계속 점유하는 거죠. 안 쫓겨납니다. 따라서 나가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권 중에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인 나대지가 있어서 을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누가 여기다 금을 지으면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금을 못 짓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을은 토지를 사용할 생각 없죠? 금을 못 짓게 막아둔 거라 보통 무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지상권은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이라 이걸 담보를 위한 지상권에서 담보지상권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필요 없죠? 그럼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다음 갑소유 토지에 자, 을이 저당권 취득하고 이제 무상 지상권 이렇게 취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을이 지상권이 있는데 누가 을 허락 없이 여기다 무단으로 병이 금을 신축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지상권. 이 지상권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지상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무상이라 임요이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 달라고 못합니다. 대신 내 허락 없이 금을 지었으니까 금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돈 달라 못합니다. 어차피 무상이에요. 자, 그 다음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입니까? 용의물권입니까? 담보권 지량이 아니죠? 담보권 지량이 아니에요. 담보지상권. 지상권이라 용의물권입니다. 따라서 용의물권은 피담보 채무란 게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청구는 당연히 부적법입니다. 담보물권에서 피담보 채무가 있죠. 용의물권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지상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 처분이 있는데 자,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양도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물권으로서 양도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금지 특약했을 때 지상권은 이약정 무효입니다. 이약정하더라도 지상권 절대적 양도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가능하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이거 위험이다 해서 이 차이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을 항의합니다. 자, 여기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뭐죠? 매매하고 담보는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여긴 그러나가 있죠. 근데 지상권은 그러나가 없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설정이 뭐죠? 둘이 정했다. 합의약정입니다. 합의약정으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양도나 임대할 수 없답니다. 근데 여긴 그러나가 없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이 양도 매매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여긴 그러나가 없죠. 따라서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가 보장된다. 양도 금지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근데 전세권은 그러나가 있잖아요. 항상 물권은 법정입니다. 법이 정해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지료지급이 있는데 자, 지상권은 원칙 유상무상 가능하죠. 무상도 가능한데 자, 지료지급이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상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라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로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얘는 제3자죠. 제3자에게는 유상이라고 등기하였어야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는 무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한 경우에 하나요. 제3자에게 등기한 경우에 유상이라고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사자끼리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유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해서요. 이거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로 취남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2년이죠. 2년 이상 지로 지급하지 않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 했죠? 소유자, 시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갑소유 부동산의 지상권 을이 나오는데 을이 갑에게 1년 연체하고 그리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서 양수인에게 또 1년 연체합니다. 자, 이것을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그럼 지로연체가 그 전과 후에 걸쳐 있죠. 밑에 양수인병은 합산해서 2년이 되니까 을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채무죠.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상권이 저당권은 목적인 때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상권이 1-라고 이게 저당권은 목적인 때, 그 다음 전조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입니다. 즉시간이 즉시 상당 기간이 경과번호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을이 갑에게 지로를 2년 연체하면 이게 소멸돼 버리면 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에요. 상당한 경과 후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병은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상당 기간 보장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2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25페이지. 자, 앞부분은 문제 볼 게 없고 넘기세요. 뒤에 다 겹칩니다. 그럼 226페이지. 자, 3번. 226페이지 3번입니다.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법정 지상권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그럼 얼마 취할지 몰라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얼마 내야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네요.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무상도 가능합니다. 3번 지상권자 지료적인 변체가 토지 소유자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한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인에 대한 지로 연체의 합산을 주장하여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돼요. 4번 지상권에 관한 자 유상이죠. 유상의 약정은 지료를 자 등기 동그라미 등기해야 지상권을 다시 동그라미 쳐요. 이전받은 자 동그라미. 그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5번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그럼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때는 2년이 지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상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았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물의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이 멸실, 철거, 개축에도 지상권은 살아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의 X, 4번 볼 필요 없어요.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5번 지상권자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한 경우 토지 다음에 양수인 동그라미 제3자가 양수인 같은 말이죠.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액을 주장하여 지상호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2번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권원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권원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절대적 양도가 보장됩니다. 4번 9번 지상권 나오면 수목 X. 수목을 공중에 심을 수 없죠. 그래서 9번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다음 수목이 틀렸네요. 수목 X.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먼저 그럼 저당권이 소멸해요. 그리고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넘기면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7번.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죠. 새롭게 지으면 되잖아요.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상공간은 가로쳐 보세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괄호. 그 말이 구분 지상권이에요. 다시 상하 범위를 정했다가 무슨 말이다? 구분 지상권. 그럼 수목 X. 그 뒤에 공작물 동그라미. 수목 없죠? 맞았어요. 수목 없어 맞았습니다.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가 통지하면 즉시가 틀렸죠? 상당한 기간 경과 후입니다. 다음 5번도 X.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X. 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자, 갑의 X토지 동그라미 갑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은자 지상권 동그라미 을이 지상권자네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토지 소유자 갑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2번. X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의 을에게 그 토지에 인도 청구 동그라미 쳐요. 할 수 없다 맞았죠. 지상권은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따라서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을이 약정한 지료의 2년이죠. 2년 연체할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 때 청구할 수 있죠. 5번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뒤에 다 틀렸죠. 갑은 다 틀렸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기간으로 되죠. 최단 기간. 뒤에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격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지료 취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 이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구할 수 없죠?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이미 3번 남았네요. 자,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동그라미 쳐요. 무상의 담보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어차피 무상이라 임료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넘기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소유자 동그라미 을소유 토지 동그라미 쳐세요. 토지에 설정된 다음 갑의 지상권 동그라미. 틀린 겁니다. 이제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1번. 을의 토지에 갑이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고 건물 소유권만 남겨두고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죠. 건물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았고 2번 갑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법원에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아직 주장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료 연체한 갑이 병 동그라미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에게 유상을 주장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다시 제3자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에 또 하나 쳐요.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제3자 병에게 대양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 합산해서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돼야만 청구할 수 있죠. 답이 4번이고 5번 갑 지상권자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요구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 동안에 맞았네요. 즉시 X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14번 들어가세요. 14번. 14번. 분묘기지권 설명 옳은 겁니까? 자, 문제 잘 보세요. 1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인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다음 잘 보세요. 분묘기지의 소유권이 틀렸죠? 이건 타주점이라 소유권 시효치대 갈 수 없죠? 뭘 시효치대 가죠? 분묘기지권.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대 갈 수 있죠. 단 주의하실 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부했죠. 줄여서 장사법. 그러니까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의 묘는 시효치대 갈 수 있지만 장사법 시행된 후에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치대 갈 수 없습니다. 자, 2번.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사 추정되지 않죠? 분묘기지권자는 타주입니다.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 취득 요건이 아니죠.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합니다. 다음 4번 주의하세요. 4번 판례가 올해 바뀌었어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제 틀렸죠. 과거에는 무상이었는데 올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이제 지급해야 된다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렸어요.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5년이 아니죠. 분묘소와 제사를 계속하면 계속 존속, 몇십 년간 계속 존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은 정답 없어요. 14번은 판례가 변경돼서 정답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재산권이었고 이제 이어서 법정기산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오세요. 먼저 305조 법정기산권. 갑소유 토지에 갑의금을 짓고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을이 이제 건물을 사용하겠죠? 이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잘 보세요. 자, 병은 건물 있는 토지만 샀죠. 건물 있는데 토지만 샀잖아요. 그럼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싸게 샀겠죠. 그래 놓고 건물 철거하면 안 되겠죠. 혹시 철거 청구할까봐 철거 못하게 법에서 지상권으로 지켜줍니다. 법에서. 근데 법정기산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설정자죠?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자 X예요. 이게 305조 법정기산권. 그래서 이제 설정자고 소유자, 전세권자 X. 이거 하나 주의하세요. 이어서 366조는 저당물 경매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잘 비교하세요. 첫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두 번째 갑소유 나대지에 있어요.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들어오고 토지에만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1번, 2번 어떤 쪽에 법정기산권 성립하죠? 1번, 2번 어느 쪽에 법정기산권 성립해요? 그걸 어떻게 벌써 아냐고요? 알 수 있죠. 자,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 있죠. 그럼 끝까지 건물이 있게 법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죠. 끝까지 없도록 건물이 법에서 안 도와줘요. 그래서 1번이 법정상권 성립하고 2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정상권은 1초 만에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비교해 볼까요? 자, 토지만 저당 취득하면 당연히 나대지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 건물 있는 토지라 돈을 적게 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저당 목적물이 토지네요. 토지를 경매 청구해서 의리 경락받으면 지상에 각 건물 있죠. 여기는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그러면 법지가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건물이 살아있으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러더라도 여기도 돈 적게 빌려 있으니까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는 충분히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운 건물 굳이 철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 안 되게 법에서 도와줍니다. 자, 그럼 갑이 저당 설정할 당시에 이 건물을 현재 건축 중이다. 그럼 A는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어차피 건물 지어지겠죠? 적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도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하물며 건축 중 인정된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 믿음기 무효가다. 그럼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인정됩니다. 그다음 여기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는데 갑이 멋대로 딱 건물 짓네요.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저당 목적물이 토지죠.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으면 지상에 각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상권 성립합니까? 만약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의리 토지 경락대금을 적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에서 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락대금을 나대지 가격으로 높게 써서 그 돈으로 이렇게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공식 만들어요.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당연히 동일 소유 건물 있죠. 그럼 법정의 상품이 있다 하시면 되고, 여기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설정 후에 생겼고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그럼 설정 후잖아요. 그때는 없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저당 설정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 소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당이 설정되고 철거된 다음에 신축이 나오면 그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동저당권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와도 인정돼요. 반드시 세트로 공동저당이 나오고 신축, 축축까지 나와야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후 신축 안 나오면 1초 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납니다. 공동저당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잠깐 책을 넘길게요. 이 문제가 우리 문제집은 저당권 편에 있어서 잠깐 책을 넘깁니다. 자, 279페이지 가세요. 책을 279페이지 갑니다. 우리 문제집은 T편에 있습니다. 저당권 편에 있어요. 그래서 279페이지 갑니다. 문제를 미리 풀고 싶은 분은 화면 정지하고 42번과 43번 미리 풀어보세요. 미리 푸실 분은 화면 정지 42번, 43번 두 문제 풉니다. 자, 이제 푸셨나요? 자, 진행합니다. 자, 42번. 법정상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에서 X토지에 Y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갑의 Y 건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에서 매수한 을은 건물 철거 매각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동그라미 당연히가 등기 없이 법정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성립돼 있죠. 그 건물을 양수했어요. 경매받았어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당연히 해서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은 X 몰라도 돼요. 뭐 한지문 몰라도 다 푸는 데 지장 없습니다. X. 일단 기억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거 다 지우면 옳지 않은 거죠.
기억 있는 거 다 지워요. 벌써 정답은 4번 나왔네. 4번 나왔죠. 이게 2020년 간평 문제야, 간평. 그러죠? 벌써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같은 거 하나 몰라도 풀잖아요. 그죠? 우리 연습이라 자 디귿품이다, 디귿. 갑소의 엑스토지와 지상 건물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공동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온 거 확인합니다.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Y 건물을 자 신축 동그라미. 그럼 볼 거 없죠? 제일 마지막에 성립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리을 엑스토지의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설정한 값이 저당권자 을 동의어도 동그라미 쳐요. Y 건물 신축 동그라미.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제일 앞부분에 엑스토지의 저당 설정했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설정 후에 건물 지었죠. 그럼 건물을 쓰니까 법지 X에서 제일 마지막에 성립한다 틀렸죠. 설정 당시 나대지였으니까 X.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니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 페이지 43번. 법정상호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그랬죠. 자, 기억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X예요.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법지 X. 확인해 볼까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 동그라미.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잖아요. 후에 생겼죠? 그러니까 X. 기억 X예요. 그러면 밑에 1, 2, 3, 4에서 기억 있는 거 지우면 1번과 2번 지워지네요. 그 다음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자 설정 당시 동그라미 쳐요. 건물이 존재하네요.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거기가 사선.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성립합니다. 볼 거 없어요. 성립한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자 설정 당시 동그라미. 설정 당시 그 최상위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 동그라미. 그럼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3번 나왔고. 자 리을.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야겠죠? 공동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온 거 봐야 돼요.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이 자 축조 동그라미. 축조가 신축이죠? 저는 신축은 알고 축조는 몰라요. 곤란하죠? 그러면 X죠. X.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음. 건물로는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X예요. 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러니까 설정 다시 건물 없잖아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물 신축했네요. 정확하네요. 설정 다시 건물 없어요. 그래서 X. 정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만 판단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232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이제 관습법상 법정기사항을 하겠습니다. 이걸 줄여서 제가 이제 관법지를 합니다. 관법지. 그럼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처분 당시 당연히 전제가 동일인 소예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그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관법지 폐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관법지 발생하지 않아요. 이 특약이 없어야 관법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본데 이때 처분이란 법이 없는 사유, 매매 증여 공매 등 법이 없어요. 강제경매 법이 없어요. 366조는 의무경매, 저당물 경매, 의무경매고 강제경매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관법지 문제입니다. 등등 발생하는데 환지나 환매 X예요. 다 환자. 이것까지 인정하면 환장합니다. 환지, 환매 X. 그래서 법이 없는 나머지 사유로 소유자 바뀔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동일인 건물이 있다가 이런 처분 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친해서 건물 매매만 했습니다. 또는 건물을 증여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을이 등기하면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건물을 100억 받고 팔았어요. 100억 갖고 팔았죠. 그리고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법에서 철거 못하게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줍니다. 공식.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인 건물이 있었죠.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관법지 발생한다. 근데 만약에 자,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지 임대차 했다. 그럼 이 건물은 갑토지 사용권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법에서 인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법정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건데 이건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법으로 나서서 도와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배제 특약 유효. 그 반대 마찬가지예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자, 토지만 매매해요. 토지만. 그래서 을이 등기하고 지상에 각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잖아요. 그럼 싸게 사요. 싸게. 건물이 있으니까 싸게 샀죠. 그래 놓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못하게 법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동일인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인정되는데 인정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토지 매매하면서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해보세요. 아까운 건물 철거 약정까지 했다. 그럼 이제 을은 나대지로 비싸게 사겠죠. 비싸게 사니까 당연히 건물 철거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배제 특약이 있으면 관법지 발생하지 않고 그런 특약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다음 이어서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했는데 을이 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 넘기지 않겠죠. 근데 을이 건물 지었는데 자 을이 끝까지 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하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나 관법지 취득해서 철거 못해 그래요. 관법지 취득했나요? 취득 못했죠. 이거 을은 소유권 취득한 적 없죠. 토지는 쭉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그러니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유와 관법지를 볼 텐데 이것도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유 공부했죠. 지분은 내 거, 공유물은 우리 거. 지분 처분 자유고 보조는 각자 관리인 지분 감수 처분 변경인 전원동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공유, 토지 공유를 볼 텐데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지상에 갑 건물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공유물이 토지죠? 공유물에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 해보세요. 그럼 이건 공유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토지에 제한이 생겨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 건 보존 관리 처분 중에 엄청난 처분행위죠. 공유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물권 부담을 안잖아요. 이건 물권행위 엄청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얻었을 때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얻었을 때만 이게 생겨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했다. 갑이 지분만 전매했어요. 그럼 전원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법지 생기지 않아요. 이번에 자 갑이 건물 지을 때 을동이 얻었거든요. 갑과 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서 지분 과반수 동의였고 건물 지었다. 그럼 전원동이 아니라 법정상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 그럼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원동 했잖아요. 전원동 했죠? 그러니까 이때만 생긴다. 그래서 셋 중에 어디가 전원동이어서요? 공유물 분할 여기만 생깁니다. 그래서 공유 똑같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도 간단합니다. 자, 이게 상호민탁인데 대내적 구분 소유죠. 대외적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갑과 을이 이렇게 잡으세요.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샀는데 자, 왼쪽은 갑이 갖기로 하고 오른쪽은 을이 갖기로 대내적으로 정확히 소유권 나눴어요. 왼쪽은 갑토지, 을 넘으면 안 돼요. 오른쪽은 을토지라 갑 넘을 수 없어요. 근데 분필에 등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 전부에 갑을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럼 여기서 자 갑이 내 땅에 건물 지었다. 그럼 동일인 소유죠.
나중에 소유자 바뀌면 여기 건법지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토지에 건물 지었어요. 그럼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따라서 여기는 법정상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인 소유인 적 있는 이쪽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동일인 소유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강제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형제가 형제입니다. 을이 형이고 갑이 동생인데, 형이 동생에게 3억을 빌려주고 친형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저당 안 잡았어요. 담보 없이. 이런 게 일반 채권자. 근데 동생이 몇 년째 돈 안 갖고 잠재겨 버립니다. 그럼 형은 이제 동생이고 필요 없죠? 빨리 이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을 해야 돼요. 근데 을은 저 부동산에 저당권이 없죠? 저당권 없으니까 을이 저걸 경매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얻어야 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장이 갑에게 날아가면 갑이 빼돌려버립니다. 빼돌려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채권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두 번째 먼저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 보통. 가압류는 소유자 갑 몰래 들어와요. 갑이 빼돌릴까봐 갑 몰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이건 무조건 해줘요. 거의 잘해줍니다. 그리고 소장을 보내요. 소장을 갑이 보고 빼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꽉 잡혀 있는 거죠. 이제 못 빼돌립니다. 그래서 을이 승소 판결 받으면 이걸 집행권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는 게 이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강제경매하면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또는 본압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압류를 먼저 하고 이렇게 경매에서 압류하는 거죠. 근데 꼭 가압류할 필요 없죠? 성질 급하거나 시간 없으면 바로 경매에서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압류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강제경매와 간법죄입니다. 자, 두 사례 잘 배가세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여긴 갑소유 나대지만 있어요. 자, 그럼 어느 쪽에 법정 사고가 발생하죠? 이쪽이죠.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건물이 있게 법에서 도와주니까 여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나대지죠. 끝까지 나대지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서 도와주고 여기는 법에서 안 도와줘요. 이게 결론입니다. 항상 1초 만에 답이 끝나. 1초 만에 끝납니다. 자, 여기서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오거나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요.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온다. 자, 그럼 어떤 토지에 채권 관계를 더 많이 맺죠? 나대지죠. 그래서 여기는 돈을 적게 빌릴 것이고 나대지 조금 많이 빌려줍니다. 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사례에서 자,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옵니다.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입니다. 아까 1억에서 경매한 게 강제경매고 우리 경락받으면 지상에 각 건물 있죠. 그러면 법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럼 법제가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 안 되는 거죠.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는데 여기도 적게 빌려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채권 해소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어서 법에서 철거를 막도록 도와준 겁니다. 근데 여기 나대지에 채권강이 많이 매였죠. 근데 멋대로 딱 건물 짓네요. 근데 토지가 또 강제경매가 나왔다.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게 아닙니다. 1억에 경매한 게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을이 경락받으면 지상에 건물 있죠. 근데 여기는 법정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돼야 됩니다.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 가격을 나대지 가치로 많이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채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 결론. 경매에 나오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예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그럼 부동산에 세 가지가 다 있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이들 중에 제일 날짜 빠른 사람이 그들 중에 돈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따라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인정되고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 후에 나왔잖아요.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관법지 문제다. 관법지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32페이지죠. 232페이지. 자, 15번이 있습니까? 15번은 관법지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토지와 건물이 자 처분 당시 동그라미. 그럼 처분 당시가 아니라 틀렸네요. 원시역 틀렸네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유대지 분할 대물변제 등으로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할 수 있죠. 니은은 맞았네요. 디귿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매매하면서 가로쳐 보세요. 착가로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있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가로. 그럼 이건 관법지 배지 약정이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상권 취득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리을 관습상 법정상권을 배지하기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죠. 유효 틀렸네요. 임의규정. 미음 관습상 재산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으나 그러니까 사선권을 맞았어요.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그 다음 그 토지 전득이란 말은 토지를 팔았죠. 그럼 지상권은 머물러 있어요. 그럼 토지를 팔았죠. 그럼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전득자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들렸죠?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린 거라 답이 3번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기억, 리을, 미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집에 계속 틀린 건 몇 개인가, 옳은 건 몇 개인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있었고. 근데 지금 시험은 몇 개인가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요즘 시험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지금 틀린 게 답이 3번 3개죠. 뭐가 3개죠? 기억, 리을, 미음. 근데 나는 틀린 게 기억, 니은, 디귿인 줄 알았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알고 3번 3개 있어도 맞아버리죠. 사실은 기억, 리을, 미음인데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럼 답을 맞아버리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몇 개인가 안 냅니다. 이렇게 안 내요. 요즘 시험은. 기억, 니은, 디귿을 섞어내는 겁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 3개입니다. 자, 16번. 관법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정상권을 취득 동그라미.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으나 다음에 양도 동그라미. 양도는 매매라 등기해야 됩니다. 2번 법정 동그라미. 법정 재산권자는 그 재산권 취득을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재산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 토지 양수죠.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재산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2번은 지상권이 넘어가니까 토지가 양도됩니까? 토지가 넘어갔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15번이 있죠. 15번에 마지막이 미음과 똑같은 미음과 똑같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16번에 2번이 정답. 16번에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이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4번.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겠죠. 5번. 동일인 소유 건물 토지가 매매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가로칩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 이 포기라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잠깐 얘기해 보세요. 이제 자 다시 봅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매매했죠. 근데 돈 안 주니까 등기 안 넘겼어요. 그럼 자 우리 건물 지으면 우리 끝까지 돈 안 줘서 토지 매매를 해지합니다. 그러면 아까 법정상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을은 토지 소유자 적 없죠. 토지는 계속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동일인 소유가 없어서 성립할 수 없다고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16번은 정답 2번이었고, 일단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18번. 자, 권법지 설명 틀린 겁니까? 자, 1번이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 자, 1번. 토지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왜 등기 안 했죠? 돈 안 주니까. 그 다음 토지 소유자 각 승낙을 받고 건물 신축하였으나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법제 성립하지 않는 데서 맞았죠?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2번 관습상 법정상권 임의 규정이라 미리 포기 약정 효력이 있다. 유효 맞습니다. 다음 3, 4, 5 묶어요. 3, 4, 5 묶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강제경매와 건법제에서는 항상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저당권, 가압류, 압류 중에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준입니다. 그럼 자 3번 강제경매 네모 쳐요.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낙찰자가 낙찰되고 완납한테 틀렸어요. 여기는 정답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입니다. 어떻게 고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러니까 여긴 강제경매인데 여긴 가압류란 말이 없죠. 그럼 가압류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가압류 없이 곧바로 그냥 압류한 겁니다. 압류. 그래서 가압류가 안 보이니까 곧바로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매각되고 완납한 때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한 때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인 여부를 가린다. 그게 3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여기처럼 매각대금 완납한 때가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4번 강제경매 선행하는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가 있는 때 가압류 집행이 있는 때 기준 맞았네요. 5번 강제경매련 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다음 저당권 설정할 당시 기준 맞았죠. 저당권이 제일 빨랐으니까 항상 제일 빠른 거 기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자 237페이지 2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불병 사례가 나왔죠.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너무 길죠. 그럼 문제 읽지 않고 바로 1, 2, 3, 4, 5를 읽으면 답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22번 문제에서 자 제일 끝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서 4줄이지만 여러분 시험지로 가면 문제가 좀 줄어서 6줄, 5줄 돼요. 길면 1, 2, 3, 4 바로 읽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상 법정이라 앞에 등기 없이 맞았죠. 등기 없이 주장할 때 맞았어요. 2번 갑은 병역에 대해서 와이금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병인지 몰라도 1번에서 법정지상권 성립했잖아요. 성립했으니까 철거 청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 및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병은 Y건물을 개축 동그라미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법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지가 성립했잖아요. 그럼 개축, 신축 다 인정되는 거죠. 4번 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을이나 병에 2년 이상 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치료가 결정 안 되니까 얼마 내야 할지 모르죠. 따라서 2년 안 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안 읽어도 답이 4번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만일 그 병이 관습상 법정상권을 자 밑줄에요. 등기하지 않고 밑줄 Y건물 정액의 양도 동그라미 양도는 매매죠. 그러면 매매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건물 소유권, 법정 지상권 다 등기해야 돼요. 매매니까. 양도인 경우 양수인청은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매매인데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되거든요.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문제 안 읽어도 이렇게 다 풀 수 있습니다. 또 속으로 자기는 미리 많이 풀어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불병 누구인지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문제 이제 풀어볼까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22번.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시 처음부터 갑은 자, X토지의 동그라미, 그 지상에 Y 건물 동그라미. 소유, 누가 소유한다? 갑 소유, 갑.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동그라미 쳐요. Y 건물을 을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후 병 동그라미.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Y 건물의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가 있다. 그럼 이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죠. 을에게 Y 건물을 매도하고, 근데 다시 경매로 병이 취득했죠. 법정이상고 취득합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죠. 1번. 병, 양수인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법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이 경매로 취득했죠. 다시 병이 경매로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2번. 갑은 병에게 Y금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은 법정이상은 있습니다. 3번. 병은 Y금을 개축한 때도 관법지 있어요. 4번. 갑은 법정상원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얼마 뒤에 할지 모르죠. 따라서 을이나 병에 2년 이상 치료 지체료로 지상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5번. 만일 병이 관습상 법정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 정에게 양도가 매매죠. 그럼 양도는 매매니까 정은 지상권을 등기해야만 취득하죠. 근데 정은 갑에게 관법지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등기 안 했으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럼 이제 23번. 자, 23번 주의하세요.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무후가 동그라미 쳐요. 무후가. 그 뒤에 2번, 그 뒤에 미등기 동그라미. 무후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위에서도 관법지 인정될 수 있다죠. 다음 2번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다. 대항력 있으니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제 3번도 정답이에요.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 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올해 판례가 바뀌었다 해서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무상이다 해서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유상으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 3번도 정답, 이제 복수 정답입니다. 4번. 토지공유죠. 토지공유자 1인이 공유집은 자 과반수 동의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죠? 자, 과반수 동의는 전원동의에 성립하지 않아요. 전원동의는 공유집 분할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여도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법제 성립한다. 틀렸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은 X 우리 본 적 없어요. X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복수 정답. 자, 넘기면 24번. 24번은 관법제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토지공유네.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 뒤에 자 과반수 동의 더 놓쳐요. 그럼 여기죠? 그럼 전원동의 아니죠? 그럼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강제임에 동그라미 쳐요. 강제임에 있어서 관습상 법정상훈이 인정되기 위해서 매각되고 완납시 틀렸죠. 거기는 압류가 없잖아요. 가압류가 없잖아요. 가압류가 없으니까 압류 요력 발생한 때입니다. 가압류가 없으니까 뭐다? 압류 요력 발생한 때. 아까 오답으로 매각되고 완납이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 동그라미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죠.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번. 대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하면서 양수인가? 자, 가로쳐 보세요.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괄호. 그럼 관법지 포기라 그랬죠? 아까 했습니다.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는 자가 가로쳐 보세요. 자신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 가로. 아까 이렇게 여기죠?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금을 신축하면 동일인 적 없죠?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 아닌 부분에 금을 신축한 경우 관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 2번 항상 오답해 주셔야 돼요. 매각되고 완납시 X. 압류로 발생한 때입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그 지역권 할 차례죠? 지역권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